홈팀 첼시 포메이션은 4-2-3-1이며 후앙 페드로는 최전방에서 뒷공간 침투와 볼키핑 모두 능하며 압박 회피 후 방향 전환이 빠른 스트라이커다. 바이노 기튼스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컷인 후 중거리 슈팅까지 노릴 수 있다. 콜 파머는 이선에서 페널티 박스 부근까지 침착한 볼 운반과 결정적인 킬 패스를 공급하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한다. 첼시는 빌드업 시 풀백을 높게 올려 폭넓은 측면 전개를 시도하며 박스 앞에서의 짧은 패스 연계로 마무리 루트를 다변화하고 있다. 특히 홈에서는 전방 압박과 후방 간격 유지가 안정적으로 맞물려 세컨드 볼 회수 후 빠른 전환 플레이가 자주 만들어진다. 원정팀 크리스탈 팰리스 포메이션은 3-4-3이며 마테타는 제공권과 박스 앞마무리에 강점이 있지만 측면 연계에서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사르는 전방에서 볼을 지켜내며 측면과 중앙 모두를 오가지만 압박이 강할 때는 볼 소유 시간이 줄어든다. 워트는 중원에서 넓은 시야로 롱패스를 시도하지만 강한 전방 압박을 받으면 패스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팰리스는 수비 시 5백 형태로 내려서지만 압박 라인이 한번 깨지면 수비 간격이 크게 벌어지는 약점이 있다. 특히 원정에서는 전개 속도가 느려지고 전방 고립 현상이 자주 나타나며 공격의 날카로움이 떨어진다. 첼시는 홈에서의 강한 압박과 안정적인 간격 유지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팰리스는 원정에서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지고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을 드러낸다. 결국 이 경기는 첼시가 전방 화력과 전술 응집력으로 승부를 결정지를 흐름이다. 홈팀 노팅엄 포메이션은 4-3-3이며 우드는 제공권과 피지컬 경합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며 세컨볼 연결과 마무리에서 존재감을 발휘한다. 허드슨 오도이는 좌측에서 폭발적인 돌파와 컷인 후 슈팅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며 1대1 상황에서 수비를 벗겨내는 창의성이 돋보인다. 이고르 제주스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전환 패스를 담당하며 압박을 받더라도 침착하게 볼을 공급하는 안정감을 갖췄다. 노팅엄은 전방에서부터 압박 강도를 높이며 빠른 측면 전개와 중앙 침투를 번갈아 사용해 상대 수비의 간격을 벌리는 데 능하다. 원정팀 브렌트퍼드 포메이션은 4-4-1-1이며 치아구는 타깃형 스트라이커로 제공권 장악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기동력에서 한계가 있다. 담스고르는 측면에서 드리블 전진과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압박이 강한 경기에서는 패스 선택이 소극적으로 변한다. 카르발류는 이선에서 연계와 침투를 병행하지만 압박 회피 과정에서 몸싸움에서 밀리는 장면이 잦다. 브렌트퍼드는 라인을 올릴 경우 뒷공간 노출이 작고 수비 전환 속도가 늦어 역습 상황에서 쉽게 공간을 내준다. 노팅엄은 전방 압박과 측면 중앙 전환 패턴이 매끄럽게 작동하며 공격 전개 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있다. 브렌트퍼드는 뒷공간과 수비 전환 속도에서 불안이 커지고 있어 노팅엄의 압박과 제공권 공세를 막아내기 어렵다. 이 경기는 노팅엄이 경기 전반부터 주도권을 쥐고 확실한 마무리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셀타비고 포메이션은 4-3-3이며 이아고 아스파스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마무리 감각이 여전히 날카롭다. 후트글라는 제공권 경합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강점을 보이며 이선과의 연계로 찬스를 만들어낸다. 벨트라는 중원에서 폭넓은 활동량과 안정적인 볼 배급을 통해 템포를 조율한다. 셀타비고는 홈 경기에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바탕으로 상대 빌드업을 끊고 좌우폭을 넓혀 공격 기회를 창출한다. 특히 중원에서 볼을 탈취한 뒤 빠르게 아스파스 쪽으로 전환하는 루트는 단번에 위협적인 장면을 만든다. 원정팀 헤타페 포메이션은 3-5-2이며 우체는 박스 안에서의 타이밍 있는 침투와 마무리 능력이 있지만 압박이 강해질 때 고립되는 경우가 잦다. 이글레시아스는 공중볼 경합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속도전 상황에서는 영향력이 줄어든다. 고메스 다 코스타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이나 수비 가담 후 복귀 속도가 느려 뒷공간이 열릴 때가 있다. 헤타페는 원정 경기에서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지고 압박 회피가 원활하지 않아 롱볼 의존도가 높아진다. 특히 300 운영 시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의 공간 관리가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셀타비고는 아스파스와 후트글라의 투톱 성격 조합을 활용해 전방에서 강한 압박과 결정적인 마무리를 기대할 수 있다. 헤타페는 전환 속도와 측면 수비 불안으로 인해 셀타비고의 압박과 템포를 견디기 어려울 전망이다. 공격 루트와 경기 운영에서 셀타비고가 확실히 앞서며 홈에서 승점 3점을 가져갈 그림이 선명하다. 홈팀 맨유 포메이션은 3-4-3이며 쿠냐는 전방에서 체격과 힘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와 압박 가담에 능하지만 공간 침투 속도는 제한적이다. 마운트는 이선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전환 시 볼 운반을 돕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때는 패스 선택이 소극적으로 변한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전방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슈팅 연계를 시도하나 중원 압박이 거세면 영향력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맨유는 수비 시 3백으로 안정감을 추구하지만 측면 커버가 늦어질 경우 상대 윙어의 직선 침투에 쉽게 흔들린다. 또한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압박에 걸리면 롱볼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아져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진다.
원정팀 아스날 포메이션은 4-2-3-1이며 그레케레스는 강력한 피지컬과 박스 안마무리 능력을 겸비해 수비 라인 뒤 공간을 공략한다. 사카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로 측면을 흔들며 컷인 후 마무리와 크로스 선택의 완성도가 높다. 웨데가르드는 전방 압박을 풀어내는 패스와 템포 조절 능력이 뛰어나며 이선 침투 타이밍이 정교하다. 아스날은 짧고 빠른 패스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앙과 측면을 번갈아 공략하고 전방에서부터 강한 압박으로 상대의 빌드업을 차단한다. 특히 공격 전환 시 34번의 패스로 박스 근처까지 접근하는 속도가 리그 최상위권이다. 아스날은 전술의 완성도와 압박 강도에서 확실한 우위를 지니며 맨유의 측면과 중원을 동시에 흔들 수 있는 무기를 갖추고 있다. 맨유는 홈에서 역습을 노리겠지만 압박을 견디지 못하면 후반부의 경기 흐름이 완전히 넘어갈 수 있다. 이번 맞대결은 아스날이 디테일과 구조적 안정감을 기반으로 승부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홈팀 빌바오 포메이션은 4-2-3-1이며 알렉스 베렌게르는 이선에서 볼 운반과 침투 타이밍이 날카롭고 중거리 슛 선택에서도 과감함을 보인다. 이냐키 윌리엄스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직선 돌파로 상대 뒷공간을 무너뜨리며 제공권 경합에서도 위협적인 움직임을 만든다. 니코 윌리엄스는 좌측에서 빠른 드리블과 컷인을 통해 박스 안진입 빈도를 높이며 형과의 호흡을 살린 연계 플레이가 강점이다. 최근 홈 경기에서는 전방 압박 성공률이 높아졌고 볼 탈취 후 빠른 전환으로 상대 수비가 정비되기 전에 마무리를 시도하는 패턴이 자리잡고 있다. 원정팀 세비야 포메이션은 4-3-3이며 루케바키오는 측면에서 스피드를 활용해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지만 압박에 묶이면 활동 반경이 제한된다. 카스트리는 이선에서 패스 연결과 볼 배급을 담당하지만 강한 압박 상황에서는 전진 패스 성공률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구델리는 중원에서의 수비 커버와 제공권 경합이 강점이지만 측면 커버 범위가 넓어질 때는 공간 관리가 불안해진다. 원정 경기에서는 중원 압박이 약해지고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허용하는 장면이 잦아지며 실점 위험이 커진다. 빌바오는 홈에서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며 상대 빌드업을 초반부터 무너뜨리는 전술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세비야는 원정에서 압박 회피 능력이 떨어지고 측면 수비가 느슨해지는 패턴이 반복된다. 이번 경기는 빌바오가 전방 압박과 측면 돌파를 무기로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낭트 포메이션은 4-3-3이며 무스타파 모하메드는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마무리 감각이 뛰어나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때 볼을 지켜내는 힘이 부족하다. 르루는 중원에서 활동량과 전방 압박 가담이 좋지만 빠른 전환 상황에서는 위치 선정이 흔들리며 공백이 생긴다. 르페낭은 후방 빌드업과 전환 패스에서 역할을 맡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 연결 속도가 떨어지고 전방 전개가 지연된다. 낭트는 홈에서도 수비 블록을 낮게 두고 역습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며 측면에서의 전개 속도가 승부를 가르는 요소가 된다. 원정팀 파리 생제르맹 포메이션은 4-3-3이며 덴벨레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1대1 돌파로 측면을 무너뜨리는 데 특화돼 있다. 크바라트스켈리아는 컷인과 볼키핑, 페널티 박스 안 마무리에서 위협적이며 전방 압박 시 볼 탈취 능력도 좋다. 루이스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전진 패스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압박 회피 능력이 뛰어나 공격의 흐름을 끊기지 않게 만든다. PSG는 전방 압박과 짧은 패스 전환 속도로 상대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들고 경기 후반까지 압박 강도를 유지하는 체력적 장점이 있다. 낭트는 홈에서도 강팀의 압박을 풀어낼 전술적 해법이 부족하다. PSG는 전방 압박과 전환 플레이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이며 경기 흐름을 초반부터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매치는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PSG의 완성도가 더 빛날 수밖에 없는 구도다. 홈팀 에스파뇰 포메이션은 4-2-3-1이며 페르난데스 하에는 전방에서 연계와 제공권을 모두 수행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때 탈압박 속도가 떨어진다. 로카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수비 밸런스를 잡아주지만 상대의 빠른 전환 공격에서는 위치 복귀가 늦는 단점이 있다. 푸아도는 측면 돌파와 컷인을 모두 시도하지만 박스 안에서 마무리 효율은 기복이 있다. 전반적으로 압박 라인이 높을 경우 뒷공간 케어가 느려지고 후반 체력 저하 시 중원과 수비 라인의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이 드러난다. 원정팀 AT 마드리드 포메이션은 4-2-3-1이며 훌리안 알바레즈는 최전방에서 폭발적인 침투와 마무리를 모두 갖춘 자원으로 박스 안 결정력이 뛰어나다. 줄리아노 시메오네는 전방 압박과 넓은 활동량으로 수비 가담까지 책임지며 상대 빌드업을 초반부터 흔드는 역할을 수행한다. 바에나는 이선에서 날카로운 전진 패스와 전환 패스를 공급하며 박스 근처에서 과감한 중거리 슈팅도 시도한다. 특히 중원 압박과 전환 속도 그리고 수비 전환의 완성도가 높아 원정에서도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하다. 에스파뇰은 홈 이점을 살리려 해도 전술 구조상 뒷공간과 전환 수비의 약점이 뚜렷하다. AT 마드리드는 전방 압박과 침투, 이선 연계까지 모두 갖추고 있어 원정에서도 주도권을 쥘 수 있다. 결국 후반부로 갈수록 경기 흐름은 AT 마드리드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